수술받기 싫어가지고 힘든데 참고 견디면서 네, 아예 검사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얻는 게 별로 없고 잃는 게 많을 거면 수술을 안 하고 말지 뭐하러 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달려라 병원의 조석훈입니다. 네, 우리 조석훈 원장님은 저희 병원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이런 부분을 진료하고 계시는데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네, 오늘은 이제 디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디스크가 대부분은 이제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죠. 네. 네, 10명 중에 8, 9명은 비수술 치료로 다 좋아지는데 비수술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언제 수술을 고민을 해야 되고 수술을 정말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이득이 있는지. 예, 저 이런 좀 기준들을 좀 설명을 네. 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이제 환자분들이 늘 오시면 제일 처음 하는 질문이 디스크는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허리 부분이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네. 요건 이제 허리 아픈 사람들 뜻하는 그림이고요. 요 오른쪽 그림은 이제 요 엉덩이부터 다리 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방사통을 의미를 하는 거죠. 다리가 뭐 네. 저리거나 땡기거나 이제 네. 그럴 때 나타나는 방사통을 의미하는 그림입니다. 요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허리 아픈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비수술 치료로만 치료가 가능하고 굳이 치료를 안 해도 사실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아서 낫는 네. 경우가 많습니다. 약만 먹어도 좋아지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방사통이 있는 이 다리가 저리고 땡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도 물론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긴 합니다. 10명 중에 8, 9명은 비수술 치료로 좋아지는데 좋아지지 않는 이제 10명 중에 한두 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필요로 할까요, 그러면? 요 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일단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네. 분명히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수술을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다들 네. 너무 받기 싫은데 그냥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받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받는 이유가 보면은 나는 일단 너무 아프고 이거를 수술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없고 네.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 보면은 수술 받기 싫어가지고 힘든데 참고 견디면서 네, 아예 검사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생업도 포기하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수술을 예. 하기 싫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별거 아닌데 네. 뭐 의사들 입장이지만 별거 아닌데 그냥 빨리 낫고 그냥 좀 편하게 좀 일도 하시고 좀 네. 편하게 좀 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설득해야 되는 좀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수술 적응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언제 수술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일단은 아주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원칙이고 네. 그러고 나서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수술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수술 치료를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한두 끝도 없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간 할 건 아니고요. 교과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비수술 치료를 시행을 해보고 아니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이제 수술을 고민을 해라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요. 또는 통증이 정말 너무 심해서 그냥 정말 가장 기본적인 활동, 서 있거나 걷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정상 활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프면은 네. 그러면 그때는 좀 수술을 먼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 나을 수도 있다. 네네. 이제 그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프고 저리고 땡기는 이 통증을 넘어서서 이제 다리에 그 힘이 빠지는 증상을 마비. 이제 저희가 근력 약화 또는 이제 네. 마비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비 증상이나 감각 이상이 좀 점점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요거는 좀 빨리 좀 수술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드물긴 하지만 디스크 증상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마미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마치 그 집에서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적당히 터져 나온 게 아니라 너무 크게 터져 나오면은 지금 허리 부분 아래쪽으로 이 허리 부분 아래쪽에 신경들이 담당하는 게 뭐 다리 감각과 운동만 담당하면 좋겠는데 방광과 항문 주위도 다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경 손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이제 다리만 저리고 아픈 게 아니라 배뇨 기능이나 배변 기능에도 장애가 생깁니다. 네, 이거는 정말 사실은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끔찍해서 그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고 맞습니다. 그렇게 예. 살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회복 네.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중에서는 좀 급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마비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거 네. 잠깐 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비가 아예 막 정말로 못 움직여야지만 마비가 아니거든요. 마비도 저희가 사실은 단계별로 5단계에서 1단계까지 나누는데 이제 5단계가 정상이고 4단계는 이제 정상 부분에 비해서 약간 힘이 빠지는 경우를 4단계라고 네. 그러고 이제 3단계, 2단계, 1단계로 내려갈수록 물론 마비가 심해지긴 하지만 이 초기 마비는 그냥 약간 정상에서 약간 벗어나는 정도를 우리가 4단계 마비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까는 그 교과서에 있던 내용들이었고 이제 그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 디스크 수술을 했을 때 이 급여 인정을 해주는 기준들이 또 있거든요. 네. 이런 기준도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수술할 만하다. 그렇죠. 그런 예, 의미겠죠. 사실은 요거 교과서에서 수술 적응증이랑 거의 좀 비슷한 상황이라 요것도 네.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는 한 4에서 6주 정도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고 네. 증상에 호전이 없고 일상생활에 좀 많은 좀 제약을 받을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게 좀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 상황이 아닌데 좀 당연히 좀 더 아픈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5가지 상황 중에 한 군데에 속하면은 4에서 6주가 아니라 조기에 빠른 수술을 해도 좀 그 급여 인정을 해주는 경우인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미증후군 요게 네. 이제 디스크 증상 중에서는 제일 좀 심한 증상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근력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4등급 이하의 근력 저하가 있는 분들 또는 이 척수병증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척추 신경의 몸통이 심하게 눌리는 경우. 기둥. 네, 기둥 그렇죠. 거죠. 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마미증후군이나 이 척수병증이나 크게 다를 건 없죠. 네. 예. 또 하나는 예, 신경학적 결손,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력 그 마비 증상과 좀 비슷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VAS, VAS 7 이상의 참기 힘든 동통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바스 그 통증 스케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나타내는 건데 정말 심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좀 참기 힘든 경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불과한 네, 정도 그래서 통증. 이렇게 예. 5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냥 수술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맞아. 이런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보면 사실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얻는 거 잃는 거 따져가지고 이거 얻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수술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이런 분들 보면은 수술해준 게 훨씬 얻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환자분들한테 늘 설명드리는 게 저희가 수술을 권유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정말 수술해야 되는지 이 증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환자분의 건강 상태, 뭐 연령 상태를 비롯해서 모든 걸 고려를 해서 직업도 고려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득과 실을 따져봐서 당연히 네. 잃는 것보다 얻는 네. 게 훨씬 많아야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아니 얻는 게 별로 없고 잃는 게 많을 거면 수술을 안 하고 말지 뭐하러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유명한 NEJM 논문이네요. 네, 요거는 논문 중에서도 좀 상위급 논문에 네. 속하는 논문인데 이 제목을 보시면은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방사통이 지속됐던 환자분들 중에서 네. 이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 환자분을 좀 비교한 논문이거든요. 네, 이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논문처럼 디스크에 의한 방사통이 좀 16주 이상, 한 4달 정도 이상 좀 지속되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네. 비수술 치료보다는 좀 수술적인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인 치료일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이제 결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논문에 나왔던 표인데요. 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방사통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여기서 요 빨간 부분 이 이제 처음에 아팠을 경우에 치료를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해서 호전된 환자군이고 요 옆에 이제 파란색이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이제 네. 호전이 된 경우를 나타낸 데이터인데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아래로 쭉 내려간다는 빨리 거는 통증이 가라앉는. 네, 통증이 좀 빨리 가라앉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방사통에 관련된 거고 네. 요 옆에 요 표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허리 통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허리 통증도 비수술 치료를 했을 때보다 요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서 더 빨리 호전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좀 데이터입니다. 네. 디스크에 의해서 뭐 아까는 뭐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네. 좀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온 그 크기에 대해서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양한 논문을 쓰죠. 네. 이 자료를 모아봤더니
디스크 크기가 이제 터져나온 부위를 6mm를 기준으로 6mm보다 좀 큰 경우에는 이 디스크 환자들에서 좀 비술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치료가 좀 효과가 좋았고 6mm보다 이제 튀어나온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비술 치료를 해도 좀 네. 효과가 좀 좋은 경우들이 많았다. 예, 좀 이게 그런 뭐 내용입니다. 논문이 그렇지 실제로 보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이게 뭐 100% 네. 맞는 그거는 하여튼 아니고요. 크기가 클수록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사들이 처음부터 걱정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표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요 왼쪽 두 개가 수술 환자군, 그다음에 네. 이제 오른쪽 두 개가 이제 그 신경 주사 치료를 맞은 네. 환자군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하얀 부분이 효과가 아주 좋은 경우인데 이 수술한 환자군에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좀 효과를 좀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는 내용이죠. 네. 근데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한 경우에서는 이렇게 수술했을 때보다는 요 하얀 막대 크기가 조금 더 좀 줄어 있는 네, 데이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수술을 안 했다는 장점은 있지만 통증이 아직도 남아 있는 또 단점은 그렇죠. 예. 있죠. 그래서 신경 쓰여서. 저도 늘 환자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낫다는 꼭 보기에는 좀 네. 그렇고 사실은 통증이 없어져야 나은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사실은 대부분 척추 환자들이 수술이 필요가 없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저절로 흡수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어도 몸이 적응해서 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얘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에 한두 명 정도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게 뭐 네. 의사처럼 뭐 100%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좀 기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